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세금은 진짜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이용돼도 안 되고 집값 잡기 위해서도 하면 안 되고 말씀하신 그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측 가능성이 벗어나가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뭐 세금이라고 보세요? 아니 물론 지금 이제 대중세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는 정책 세목이에요.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세제가 바뀌고 변경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게 조금 뭐랄까 그 강도를 쓸 때 초반에 쓸 때부터 이거를 2개, 3개, 4개를 동시에 써야 될 것 같으면 동시에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적 1세대 주택도 1년에 2년 했다가 3년에서 2년 줄였다가 또 안 되니까 1년 후 또 왔다가 그것도 중간에 보통 복잡해야죠. 그게 취득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다 세제를 다르게 운영돼 버리고 어떤 거는 이사 가라고 그러고 어떤 건 이사 안 가도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언제 계약한 거는 또 2년이고 어떤 거 언제 계약한 건 3년이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 뭐 어떤 거 뭐 15억이고 어떤 거 12억이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기준도 다르고 오피스텔에 대한 여건에서 다 다르고 세법마다 그러니 그거를 제대로 찾아가서 적정하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제 자체를 너무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제, 요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 쪽 같은 데서는 사실은 50%가 넘는 세제는 이거는 무효라고 그래요. 국가가 아무리 한다면 50%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는 무효라고 보는데 우리는 최고 82.5%를 국가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럼 명목소득에다 82.5%인데 그럼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득할 때 원인이 이분이 투기꾼도 아니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샀고 그다음에 내가 상소로 취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30년 동안 실제 거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묻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너 주택수가 몇 개지? 그러니까 너 투기꾼. 그러니까 너 중과세 해야 돼.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는 거는 너무 조금 정성이 좀 부족했다. 국민들한테. 조금 그런 걸 살피고 좀 세제를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공급 측면에서 하지 말고 수요 측면에서 해야 맞다. 수요 측면에서 해야지 그게 지금 말하는 어떤 그 수요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됐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 급등에 이것이 순기능을 해버린 거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단어 살펴보면 투기 수요라고 그러지 투기 공급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럼요. 공급이 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급은 원활하게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시장에. 근데 보통 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 20%가 단지에서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100채가 있다고 그러면 20세대가 거래가 움직여야 되는데 다주택 중과세 적용됐을 때 2021년 6월 1일 이후는 한 단지에 2개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게 이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10%밖에 거래가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공급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택을 매도하려고 세입자가 들어있는데 그걸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집 보여주는 돈 받고 보여주고 맞아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막 모아서 한 번만 보여주고 세입자가 갑질했잖아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을 오래 관찰하셨겠지만 참 이렇게 격변이 많았었던 그런 시기가 짧은 기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세금 때문에 발생했던 부동산의 부작용들을 관찰하면서도 참 재밌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재미라기보다도 좀 뭐 고통스러운 분들이 좀 많았던 뭐 그러니까 세제 자체를 쭉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제 쓰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다 억제해버렸거든요. 지금 말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거주를 안 해도 80%까지 해줬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해라.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80% 해준다. 보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거주마다 4년씩 해주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10년을 거주를 해야 지금 이제 80%를 받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팔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5년 동안 이용했을 때면 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라 해서 세금 많아서 못 팔고 네. 사전증여 해버리면 5년 동안 또 이용가세 때문에 못 팔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은 의무기간 때문에 못 팔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세금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비과세인지 아닌지 몰라서 못 팔고. 예. 그 뭐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한 단지에 두 채가 나왔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건 가격이 급등해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정말 참 집 보기도 힘들었었던 것 같고 네. 진짜 뭐 부르는 호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몇 억씩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게 나타나기도 했죠. 예.